자,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콜레스테롤이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저는 채식으로 식단이 많이 바뀌었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안 될까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거의 90%의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채식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채식 말고요, 다른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줄이는 것들 중에서 고기류라든지 혹은 새우라든지 계란 같은, 아직도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기름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포화지방을 먹어도 된다는 주의이긴 한데요, 설명 쭉 들으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어느 부분에 쓰이냐면 혈관벽을 구성한다든지 혹은 뇌의 어떤 이런 구조물들, 몸속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장벽은 콜레스테롤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걸까요?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뭐 LDL, HDL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몸속에, 피 속에 일정한 양 이상이 검출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유독 많이 나왔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런 지방들을 피 속에서 지방이 둥둥 떠다니는 게 왠지 생각만 해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방들을 싹 걷어내라 라는 뜻으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이 피에서 그렇게 많아질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을 마치 무슨 분무기로 청소하듯이 뿌려대면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그 원인 자체를 없애자는 거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나오느냐?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간이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간의 기능이 나쁘고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잖아요. 해독도 하죠. 그리고 몸의 대사도 하죠. 합성도 하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간이 너무 많은 지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간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간이 편안해지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조절이 되고, 간이 편안해지면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먹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와 봐야 10% 내외도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포화지방을 먹거나 새우를 많이 먹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10% 이내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90%인 간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간에서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되겠죠.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게 먹어요. 그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알아서 더 많이 분비해냅니다. 즉 이런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되면 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물들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 그 음식들이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즉 우리가 자연적으로 먹는 음식물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먹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어서,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들은 다 간에 좋은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에 안 좋은 생활습관은 뭐냐?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병이 생겼을 때 간 쪽에 관련된 한약재들 많이 써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불량이 생기죠. 그리고 간에서의 담즙 분비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소화불량이 생기면 소화효소를 뿜어내는 간도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산성 물질들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온몸에 많은 작용들을 하지만 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이 힘들어지면 그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팡팡 분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이신 분들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없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걷기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좋은 취미생활을 가져서 스트레스를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하는 게, 저는 진료실에서 뭘 여쭤보냐면 수면 상태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진짜 큰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가 있지만 잠을 잘 자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정도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수면도 중요한데, 원래 수면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수면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시간은 7시간 반을 주무시고 낮잠을 20분 더 추가하는 건데요, 그 정도의 시간을 꼭 하루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 이것이 중요한 생활 습관이고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정도를 해주시게 되면 1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두 번째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다 간 기능을 정상화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이것들이 되어야 콜레스테롤이 조절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음식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강조드렸고요. 음식은 첫 번째, 식물 중심의 식단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채소는 5가지 종류 이상을 꼭 드시고요. 가급적이면 색깔별로, 부위별로 다르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소의 양은 제가 A4지로 설명을 드릴 때가 많은데, A4지에 이렇게 담았을 때 하루에 3판 이상 정도는 꼭 드셔주시고요. 한약으로 왜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고 중성지방이 없어지고 간 기능이 좋아지냐면, 한약 자체가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들이 많고 식물성 중심, 즉 약초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커큐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커큐민이 강황이라는 약재에서 나온 추출물이죠. 염증을 해독하고요. 그래서 몸에서 독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커큐민 같은 약초들이 콜레스테롤도 좋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초라든지 삼백초 이런 약재들도 콜레스테롤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 한약초 중에서 간 기능을 좋게 하면서 독소를 배출해 나가는 모든 약재들이 콜레스테롤이 좋죠. 그 다음 음식으로 많이 논란되는 것이 바로 지방인데요. 포화지방,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이 오히려 더 산화가 되기 쉽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건강한 신선한 지방, 즉 다시 말해서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지방들도 깨끗한 지방이면 좋은데 자칫 보관을 잘못하면 산화가 되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포화지방이라 하더라도 산화되지 않은 건강한 지방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런 지방들을 많이 먹게 되면 간에서 지방 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담즙산을 막 분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채식 중심의 식단으로 먼저 돌아가면, 채소를 먼저 많이 먹게 되면 고기 종류는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건강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지방이 피 속에서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지방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지방들을 씻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때 많이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말 그대로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오메가3를 몸에서 많이 집어넣어서 나쁜 지방을 배출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때는 이런 오메가3도 고용량 오메가3 요법을 요즘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한약 처방을 할 때 이런 좋은 기름들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적어서 저는 따로 오메가3를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술 자체가 콜레스테롤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안 미칩니다. 물론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술이 오히려 와인 한 잔 정도는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한두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적당한, 즉 적당하다는 것은 소주 반병 같은 경우에 70kg인 남성들의 경우에 3일에서 4일 정도만 해독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소주 반병이 일주일 만에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상의 술이 지나치다는 거지, 술 자체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진료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생활습관, 오늘 총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먹는 것 이전에 다른 생활습관들,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을 힘들게 피로하게 만드는 생활습관들을 먼저 고치신 다음에 음식들을 건강하게만 조절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생활습관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정복되어서 건강한 혈액순환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셨던 분들의 고민이 싹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여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